자 여러분, 지금 코스닥에 100조 원이 강제로 들어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 돈을 못 받습니다. 왜냐? 그 돈은 1800개 종목 전체로 가는 게 아니라 딱 150개 생존자들에게만 집중되거든요. 나머지는요, 정부가 직접 죽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로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마지막 환승 타이밍인지, 어떤 종목에서 빠지고 어디로 갈아타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코스피 5288포인트, 코스닥 1144포인트. 숫자만 보면 대단한 상승장처럼 보이죠? 근데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을 알면 여러분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지고 갈게요. 1월 한 달 동안 기관이 코스닥에서 10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와, 기관이 드디어 코스닥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틀렸습니다. 10조 1천억 원 중에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창구에서 나온 게 9조 5,700억 원입니다. 90%가 넘어요. 그럼 연기금은 진짜 장기 투자하는 큰손 말이에요. 겨우 1,400억 원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9조 5,700억 원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3,000을 외쳤잖아요. 그 순간 개인들이 뭘 했냐면 개별 종목 대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9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트리거입니다. 개인이 ETF를 사면 ETF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올라가요. 그럼 LP인 증권사는 뭘 해야 하냐면 괴리율을 맞추려고 ETF를 설정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초자산인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을 현물로 기계적으로 사야 해요.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통계에는 기관 매수로 잡히지만 이건 개인의 투기적 수요가 거울처럼 반사된 파생된 수급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개인이 차익 실현하는 순간 LP도 기계적으로 현물을 던져야 해요. 수급 역류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1144포인트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의 유동성이 쏘아올린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그럼 코스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정부가 설계한 게 있어요. 강제된 수급. 이게 뭐냐면요, 시장 자율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평가 제도를 통해 자금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1월 29일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의 공적 연기금 성과평가 기준을 변경했어요. 핵심은 코스닥 임무 편입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연기금 운영력에게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평가 등급입니다. 평가에서 하위 등급 받으면 예산 삭감, 운영조직 통폐합, 심하면 직위 해체까지 갑니다. 시장에서 손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가 자산 배분 지침에 코스닥 비중을 5% 반영하려고 결정하면 이건 개별 운영력이 시장 상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행정 명령이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 위험합니다 라며 투자를 거부하면 그건 곧바로 지침 위반으로 간주돼서 평가 점수가 깎여요. 시장에서 돈을 잃는 건 용서받아도 지침을 어기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관료적 메커니즘의 본질이에요. 국민연금이 7조 원을 넣는다고요? 그건 방아쇠에 불과합니다. 1차 파동으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통해 1조 7,500억 원에서 7조 원을 1차 유입시킵니다. 2차 파동은 민간의 추종이에요.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를 변경하면 이를 추종하는 위탁 운용사, 사모펀드, 보험사들도 투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코스닥 비중을 강제로 높여야 합니다. 왜냐? 국민연금 수익률이 15% 나오는데 우리만 10%면 고객이 이탈하거든요. 결과적으로 1조 5천억 원의 마중물은 민간기관의 벤치마크 변경을 유도해서 100조 원 규모의 대기 매수세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평가제도라는 확산기를 통한 강제된 도미노예요. 자, 여기까지가 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100조 원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유동성 공급과 동시에 진행되는 게 있어요. 바로 좀비 기업 청산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약 1,800개 기업 중 약 30%가 만성 적자 기업이에요. 정부는 2026년부터 상장 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 향후 300억 원 미만, 2년 연속 적자 기업은 관리 종목 지정 후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30에서 50개, 2029년까지 총 230개 기업의 퇴출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실 기업 퇴출은 생존 평양을 긍정적으로 유도합니다. 시가총액이 작고 PER이 높은 좀비 기업이 지수에서 제거되면 지수 전체의 PER은 낮아지고 ROE는 높아져요. 현재 코스닥 2025년 12월까지의 전체 PER이 84배 수준인데 적자 기업이 퇴출되면 이게 50에서 60배 수준으로 즉시 정상화됩니다. 코스닥은 비싸다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제거되면서 외국인 자금을 유입시키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지수 추종 자금은 시가총액 비중대로 매수하잖아요. 좀비 기업 200개가 사라지면 그들에게 분산되었던 자금이 살아남은 코스닥 150 구성 종목으로 재배분됩니다. 정책 자금 100조 원이 1,800개 종목에 흩뿌려지는 게 아니라 건전한 150개 종목에 집중 타격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00조
100조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못 받는다의 의미입니다. 코스피에서 흘러내리는 돈,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코스피 5천을 넘은 지금 외국인이 현대차 등 대형주에서 1조 5천억 원을 매도하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비투 포함해서 1조 8천억으로 받아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코스피 상단을 짓누르는 강력한 저항선이 됐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은 한정되어 있어요. 코스피가 과열권에서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때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정책 모멘텀이 강한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코스피에서 1조 원이 빠져나와 코스닥으로 들어오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7분의 1 수준이니까 지수 상승 효과는 수학적으로 7배 이상 증폭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이 아니라 정책과 시스템이 강제로 펌프질하여 올리는 인위적 유동성 이동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월 급등에 따른 개인 피로감 누적과 금융투자 물량의 출회 가능성으로 10%에서 15%의 기술적 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 상패 리스트에 오른 종목들의 투매가 이어집니다. 이때 전략은 시체 청소와 환승입니다. 작전주나 좀비 기업은 반등 시 무조건 탈출해야 해요. 현금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보하고 연기금의 1차 리밸런싱이 시작되는 조정 저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패 공포가 정점을 찍고 나면 연기금과 공제외의 자금이 평가기준 변경에 맞춰 기계적으로 유입됩니다. 이때 매수 대상은 철저히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과 정부정책 수혜주의 방산, 2차전지, 바이오에 국한되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에코프로, 알테오젠 등 시총 상위 고 ROE 종목을 분할 매수하십시오. 좀비 기업 100여 개가 정리되면서 시장의 퀄리티가 개선되고 이를 확인한 외국인 자금이 MSCI 편입 등을 명분으로 유입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PER 정상화와 수급 개선에 힘입어 1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장기적으로 2000에서 3000포인트를 향한 구조적 상승 궤도에 진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었고요. 코스닥 150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실적 기반의 알짜배기 종목들과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 비중 조절 전략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릴 테니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닥 3000포인트까지는 솔직히 광기일 겁니다. 아무리 옥석 가리기를 하더라도 코스닥은 실적으로 승부를 보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1500에서 2000포인트를 바라봅니다. 지금 1100포인트대에서 들어가도 2000포인트면 100% 수익률 2배 이상입니다. 3000까지 바라보며 그 이상을 원하는 건 욕심의 영역이에요. 정부의 말은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점의 끝까지 발라먹을 수는 없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앞으로 급락이 나온다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좀비 청산 정책에 의한 예고된 사망 선고예요. 반면 연기금의 강제적 매수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될 확정된 미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현재의 변동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실주에서 탈출하여 정책이 보증하는 코스닥 150 생존 기업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현금 보유하셨다가 연기금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것이 유동성의 파도와 정책의 방파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필승 해법입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100조 원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 돈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못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휴림 로봇 같은 좀비에서 빠져나오세요. 코스닥 150 생존자로 갈아타세요. 그게 답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